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 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척추,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순환 그리고 면역력까지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허리가 아프다라는 경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 들어서 허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강남 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통이라고 하면 척추 질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먼저 척추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세상에서 허리 아픈 사람은 10명 중에 8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아프냐? 허리가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기 그렇습니다. 가운데에 있으니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서 요통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목을 가지고 경추라고 합니다. 네,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을 보면 경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흉추, 가슴 뒤에 있는 것을 흉추, 그리고 가장 운동성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요추라고 합니다. 요추는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물렁물렁한 물렁뼈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면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가지고 우리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든 디스크는 튀어나와서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환자들은 허리가 아프면서 또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다리 증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디스크 증상일 때는 다리 통증도 같이 오겠군요. 네네. 그래서 진료실에 있다 보면 네. 어떤 어르신께서 오셔서 아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지만 지금 나는 허리는 전혀 아프지 않아. 근데 다리만 아픈데 만나는 의사마다 전부 다 왜 허리 사진만 찍냐고 이제 야단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 원인은 허리에 신경이 눌릴 경우 다리에 저림 증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자세한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요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신경이 내려가는 분포되는 것이 다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골반이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들 같은 분들이 골반이 빠진다. 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종아리가 터져서 걸을 수가 없다. 이것이 허리 디스크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네, 볼 수가 화면을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빨간 네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픈 곳을 표시하신 거죠? 네네. 네. 처음에 시작은 허리에서 시작됐지만 증상은 점차 골반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내려와서 환자분들은 나중에는 걷지 못하는 증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네. 그래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들 오래 서 있지 못하는 분들 보면 하반신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가 힘들게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제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누워서 오랫동안 누워서 있으면서 다리를 들지를 못해서 꼼짝 못해서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가 왕왕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기침을 해보세요 했을 때 허리가 찢어지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는 하나의 그 의학적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네. 다리가 아픈 증상을 보인다거나 네네. 혹은 누워서 다리가 안 올라가는 증상을 네네. 보인다면 디스크를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골반이 아프고 다리가 저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상태의 디스크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침을 하거나 그다음에 다리를 들릴 때 통증이 심하게 온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정도의 신경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밀 검사를 해서 좀 더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네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하반신 마비나 또 배뇨장애 또는 소변장애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끝에 적절한 때에 치료를 잘 한다면 큰 수술 없이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치료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문제가 생긴 디스크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사진을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 얘기를 해보죠. 네네. 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고 있네. 이것이 초기에는 이렇게 검게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검게 나타나는 것을 산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 있는 물렁뼈의 디스크를 이제 산도를 측정해 보면 산성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람이 임지연 씨도 마찬가지로 네. 피부가 노화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피부의 산도가 산성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산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노화의 하나의 변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수분이 없이 자극이 되면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것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방치된다면 이것이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를 더 산성화시켜서 결국은 디스크가 퇴행이 완전히 일어나서 나중에는 커다란 수술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네. 산성화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네네. 빨리 치료를 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디스크가 어떤 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일부분이 이제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면역기계 또는 우리 신체에서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놔뒀을 때는 주변에 건강한 남아있는 디스크를 도미노 현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석푸석하게 되고 푸석푸석한 그 디스크가 어떠한 사소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더 심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마비 증상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산성화된 디스크를 빨리 네네. 중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조기에 산성화된 부분을 빨리 MRI 등을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그 부위에 탐침된 주사를 이용해서 중화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부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살리고 그 다음에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디스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보면 산성화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디스크 내에 산성화되어 있는 디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주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1회에서 5회 정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치료보다도 비수술적인 어떠한 치료보다도 효과적인 면이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성화 중화 주사 치료법 조금 네네. 사실 생소하기도 생소하죠. 한데요. 네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탐침, 그러니까 주사로 환자의 MRI상에 어떤 부위가 검게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네. 그것을 타겟을 정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 위치에다가 중화제를 주사함으로써 망가진 디스크를 회복시켜주고 손상된 디스크를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사 시술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성화 중화 주사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 디스크 허리 아픈 것 중에서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들 쪼그려서 일을 한다든지 서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신경 내려가는 길이 반복해서 눌리기 때문에 네. 협착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이 좁아지는 것을 어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넓혀주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라츠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개발한 것인데 신경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네. 약 2mm 정도의 관이
이용해서 주사약을 신경 내려가는 것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투여를 해주고 또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넓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또한 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환자분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어요. 네네. 라츠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 보시죠. 일단 그 MRI 등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신경이 눌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꼬리뼈 내 부분에다가 가느다란 탐침이 올라가는 걸 보이고 계시죠? 모니터를 보시면 가느다란 관이 2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을 통해서 약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약이 좁아져 있는 신경 부분을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경이 우리가 혈이 안 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협착증이 오래 진행되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신이 차고 그 다음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협착증이 심한 사람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협착증을 치료할 때 라츠 치료법을 쓰신다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네. 라츠로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네, 주세요. 라츠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라츠 시술의 대상이 좋으냐면 예. 일단 디스크로 인해서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에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주변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유착되어 있는 것을 이제 들어붙어 있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들어붙어 있는 부분을 이 시술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것을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계속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을 계속 호소하는 분들에게 또는 수술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허리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 또 다리가 아주 저림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유착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풀어주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군데가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다 그 부분을 수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넓혀주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산성 중화 주사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몇 네. 회 시술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라츠 치료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경우는 뭐 한 2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바늘이 들어가 가지고 넓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주사 바늘이 2mm 정도의 관이 들어가서 좁아져 있는 것을 왕복 바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협착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1회 많이 해봐야 2회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치료 사례를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수할 수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가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눌려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라츠 또는 그 꼬리뼈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치료법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신 그렇죠. 분들, 네.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들이 진료실에서 네.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우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선생님 또 아버님 이 세상에서 수술 받은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또 이유가 있어서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임지연님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네, 그럼요.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시면 네. 타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좀 마모되기도 마모되고 하고 다 닳지 예. 않습니까? 우리 몸의 그 디스크도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쓰거나 또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네. 그것이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마모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떠한 비수술적이나 또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도 네네.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완전히 마모가 돼서 닳았다고 생각되면 거기다가 이제 인조 뼈를 집어넣고 뼈를 이제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요새는 그런 방법을 탈피하고 요새는 소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소재도 또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수술에는 딱 고정을 시켰지만 요새는 고정보다는 우리의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치료법이 이제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 네. 네, 사진이 준비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 기존의 융합술은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못을 이용해서.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많은 그 뻑뻑한 허리의 운동성이 잊어버리고 뻣뻣한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게 되면 뼈와 뼈 사이에 기존의 뼈는 그대로 놔두고 망가진 디스크만을 바꿔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이 소재가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기존 융합술과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허리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수술하지 않고 배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아니 배로 수술하면 창자도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 저희가 옷을 입으면 겉옷과 중간옷, 겉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다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창자가 내장이 다 나와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디스크까지 접근하는데 아주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 피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망가진 디스크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망가진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다 보니까 허리를 꼼짝없이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고 거의 누워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완전히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디스크를 집어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공 디스크의 특징은 뼈와 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네. 절대로 뼈를 깎지가 않기 때문에 아. 환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일상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은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물감이나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네, 전혀 이것이 이제 전혀 첨단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의 그 탄성을 아주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물감도 느끼지 않고 우리 인체의 운동성을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네. 수술하는 방법, 수술하고 나서 인공 디스크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소재가 움직임으로써 디스크는 또 수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미 측정된 사이즈의 디스크를 그 안에다 집어넣음으로써 뼈와 뼈 사이의 손상은 전혀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 집어넣게 되니까 손상된 디스크도 완전히 제거가 되고 신경의 압박도 풀어주고 네. 아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면 약 90% 환자 이상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한 곳에만 실수할 수 있었으나 요새는 소재가 많이 개발돼서 예. 세 부분에 대해서도 시술이 가능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스키를 탄다든지 또 족구를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 좀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좀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술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치료 사례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분은 현직에서
신경외과 전문 의사로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재발되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한 다음 지금 진료에 열심히 복귀해서 환자들 치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네. 요분은 물렁뼈가 이제 두 곳이 오랫동안 닳아진 것입니다. 이분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차에서 내리고 타실 때 뭐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하고 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를 제거한 다음 인공 디스크 치환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건강 때문에 허리 때문에 뭐 일을 쉰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네네.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잡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네.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가 손상이 됐다 했을 때 산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한 다음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산성화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네. 그 부분에 적절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중화 치료를 이용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한 세포,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더 강하게 하고 네. 또 망가진 디스크 산성화된 것은 중화시킴으로써 통증으로부터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화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디스크 내에 산성화되어 있는 디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주사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1회에서 5회 정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치료보다도 비수술적인 어떠한 치료보다도 효과적인 면이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환자의 MRI상에 어떤 부위가 검게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네. 그것을 타겟을 정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 위치에다가 중화제를 주사함으로써 망가진 디스크를 회복시켜주고 손상된 디스크를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사 시술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성화 중화 주사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 디스크 허리 아픈 것 중에서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들 쪼그려서 일을 한다든지 서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신경 내려가는 길이 반복해서 눌리기 때문에 네. 협착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이 좁아지는 것을 어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넓혀주는 시술법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라츠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개발한 것인데 신경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네. 약 2mm 정도의 관이 이용해서 주사약을 신경 내려가는 것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적절하게 투여를 해주고 또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넓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또한 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환자분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어요. 네네. 라츠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영상 보시죠. 일단 그 MRI 등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신경이 눌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꼬리뼈 내 부분에다가 가느다란 탐침이 올라가는 걸 보이고 계시죠? 모니터를 보시면 가느다란 관이 2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을 통해서 약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약이 좁아져 있는 신경 부분을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경이 우리가 혈이 안 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협착증이 오래 진행되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신이 차고 그 다음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협착증이 심한 사람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네.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뼈와 뼈 사이의 물렁뼈가 손상이 됐다고 했을 때 산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한 다음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산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네. 그 부분에 적절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중화 치료를 이용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한 세포,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는 더 강하게 하고 네. 또 망가진 디스크 산성화된 것은 중화시킴으로써 통증으로부터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망가진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서도 낫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허리 아프신 분들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허리 아프다고 나는 참 이제 디스크라고 뭐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네. 자, 예방법 좀 안내해 주세요. 네, 허리는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들에게 꼭 30분씩 걸으러 갑니다. 네. 걸을 때 팔자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예. 바른 걸음으로 걷는 거. 그다음에 좀 숨이 찰 정도로 걸어라. 또 숨이 차면서 좀 땀이 날 정도로 그런 속도로 걸으시면 걷는 것이 일단 바른 걸음으로 걷고 빠른 속도로 걷게 되면 어느 누구든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 그것은 걸음걸이를 올바르게 하는 것부터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남 베드로병원 윤관준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